당신이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역효과가 나거나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삶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또한 당신의 삶을 바꾸려는 의지의 표시이자 당신의 삶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생이 잘 되지 않거나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한 큰 변화는 사실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들이 지속적으로 쌓여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시작하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남자의 작은 습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올리버라고 불리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언제나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작은 정원은 항상 꽃이 만발해 있었고 작은 상점도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젊은이가 올리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나요? 비법이 뭐예요? 올리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작은 습관의 힘일 뿐이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나는 계획성을 가지고 일해. 나의 작은 노트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어.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고 더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둘째,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해.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좌를 들어. 그럼 너도 알게 될 거야. 지식은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셋째, 나는 건강을 챙겨.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적절한 식사를 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니까. 넷째, 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 모두에게 친절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니 사람들도 나에게 그런 대우를 해주더라고. 올리버는 일이 잘 풀리는 비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리버의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한 젊은이의 일상은 훨씬 더 효율적이 되었고 새로운 지식과 건강, 그리고 더 나은 인간관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올리버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술술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습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습관은 행동의 자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습관이 형성되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녹아들어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자동으로 가져다 줍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실천해도 1년에 365번, 10년에는 3650번을 실천하는 것이죠.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워렌 버핏은 누구보다도 계획성과 지속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매일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의 일을 읽기 습관은 그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투자와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축하는 기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매일 농구 훈련을 거쳤고 그로 인해 그는 미배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 경기에서 패배한 후에도 매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끈기 있는 연습 습관은 그를 농구의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성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작은 습관을 통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은
어떤가요? 그것들이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우리는 행동으로 습관을 만들고, 습관으로 성격을 만들고, 성격으로 운명을 만든다. 자세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의 강도로 결정된다. 나쁜 습관은 먼저 우리를 무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성공은 일련의 작은 노력들이 하루에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1%의 개선도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승리는 습관이다. 불행하게도 패배도 그렇다.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당신은 당신의 습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습관은 당신을 선택한다. 두 번째로 한 달 한 주 하루에 큰 틀을 먼저 잡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을 언제 해야 하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일정의 유형별로 색상을 지정하면 한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중요한 일정은 알림을 설정해서 미루지 않도록 합니다. 일정을 너무 꽉 채우지 않고 여유 시간을 두어 잠깐의 휴식이나 예기치 못한 일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하루가 시작하기 전이나 전날 저녁에 투두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투두 리스트란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작성한 리스트입니다. 할 일을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분류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큰 일은 작은 단위로 분할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완료한 일은 체크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다음 일로 넘어갑니다. 일론 머스크는 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서 일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 관리로 그는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 J.K. 롤링은 작가가 되기 전에는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과 쓰기를 위한 시간을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루 일과를 철저히 계획하고 이를 따르면서 여러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관리는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나은 삶과 더 큰 성취를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여러분도 효과적인 계획과 일정 관리 습관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절약할 수 없다. 단지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중요한 것을 첫째로 두라.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할 일을 찾는다. 실패하는 사람은 미루고 결국 포기한다. 계획 없는 목표는 단지 꿈에 불과하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마라. 시간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 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나에게 6시간 동안 나무를 베라고 한다면 나는 도끼를 갈기 위해 처음 4시간을 쓸 것이다.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은 시간을 잘 쓰는 것이다.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돈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을 다시 얻을 수는 없다. 계획을 갖는 것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다. 세 번째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지식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직접 지식을 얻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끈기가 필수입니다. 배운 것을 실생활이나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진 그룹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은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와 지식을 탐구합니다. 자기 개발과 지속적인 학습은 삶의 여러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개인적이나 직장에서의 성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다. 성공은 만시간의 연습에서 온다. 빈 주머니를 채우려면 먼저 머리를 채워라. 학습의 뿌리는 미움이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다. 당신이 얻은 것이 아닌 당신이 된 것이 당신을 만든다.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 성장이 멈추면 성공도 멈춘다.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자본은 당신의 신념과 지식이다. 네 번째로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등 균형 잡힌 식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품질 높은 수면은 일상생활에서의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미셸 오바마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를 통해 높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아나 허핑턴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며 충분한 수면이 성공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팀 페리스는 다양한 생활 습관을 실험해보고 그중 최적의 것을 찾습니다. 그는 명상과 요가 올바른 식습관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개념이나 이론을 넘어서 실천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행에 옮겨 더 나은 삶과 더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병에 걸릴 시간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당신의 음식이 약이 되고 당신의 약이 음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건강, 행복, 생산성은 얼마나 잘 잡는가에 달려 있다. 당신의 몸을 잘 돌봐라.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살아가는 유일한 장소다.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건강은 진정한 재산이다. 금은 단지 부의 일부분이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몸을 움직여라. 사이코로지는 영혼의 체육이다. 몸이 느슨하면 마음도 느슨해진다. 몸을 관리하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나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분야에서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며 이러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성공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가치관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네트워킹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거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전문가나 멘토와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와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으며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는 분명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성공을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힘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소리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잊을지 몰라도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네트워킹은 사업의 산소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는 당신의 순자산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성공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를 찾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통신 능력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어할 수 없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어할 수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방울의 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방울의 물은 자기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저 한 방울의 물일 뿐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물을 던져 불을 끄려 했지만 불은 너무 커서 그 노력이 헛되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은 나 혼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저 한 방울일 뿐이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물가로 달려가서 다른 물방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각각은 그저 한 방울일지라도 모여서는 큰 물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이면 그 불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방울들은 한 방울의 물의 말에 흥분했고 모두 모여 큰 물줄기를 만들어 불을 껐습니다. 그 후로 한 방울의 물은 더 이상 그저 한 방울이 아니라 한 방울이 모이면 바다가 되는 그 힘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각자 하나의 한 방울일지라도 그 한 방울들이 모이면 놀라운 변화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습관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작은 습관 묵묵히 쌓아 성공이 기쁨까지 다다르리. 인생이 술술 흐르는 그 길을 발 아래에 놓아보면 어떨까? 계획을 세우며 시작하면 시간의 흐름은 알려주네. 정해진 궤도를 달리면 목적지에 다다르리라. 자기 개발은 나만의 지도이다. 건강은 몸과 마음의 힘이다. 연료 없는 차가 갈 수 있을까? 마지막은 더 중요한 인간관계이다. 작은 습관 그것이 바로 인생을 술술 잘 풀리게 하는 열쇠이다. 열쇠를 찾았다면 그 키로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자. 다음은 청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청소에 대해 말하나 싶으신가요?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쓸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상적인 활동을 넘어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마음의 청소와 집안 청소라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청소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신체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공간까지 청결하게 관리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마음의 청소와 집안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친구 중에 청소는 내 일상의 에너지 충전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오늘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왜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아침부터 집 전체를 청소했고 그러면서 마음까지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저 웃고 넘겼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 그 친구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는 그 뒤로도 이런 청소의 힘을 믿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집과 마음을 청소하곤 합니다. 첫 번째로 청소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청결한 환경은 더 나은 집중력과 향상된 기분, 그리고 감소된 스트레스 레벨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일본의 정원사이자 철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정원을 가꾸는 것이 마치 삶을 가꾸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을 꾸미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집중력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청소와 집안 청소는
모두 순수함과 질서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고유한 마음과 조화로운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곤도 마리에라는 일명 정리의 여왕으로 알려진 여성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리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대가는 그의 작업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빈치는 외부 환경의 질서가 창의적인 생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집안 청소와 마음의 청소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청소의 깊은 의미와 실용적인 팁을 모두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서 있는 생활은 질서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외부의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내부 세계가 평온해야 한다.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청소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부의 변화다. 환경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 내부가 정돈되면 외부도 그럴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활 공간을 정리할 때 자신의 인생도 정리한다. 청소와 정리는 신체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과 질서를 추구하라. 청소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인생을 존중하는 행위다.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종종 마음의 공간을 정리하는 첫걸음이다. 두 번째로 청결한 환경은 먼지와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호흡기 건강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깔끔한 환경은 더 나은 집중력을 촉진합니다. 책상이나 작업 공간이 정돈되어 있을 경우 작업 효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소를 통해 물리적 공간이 개선되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때 무엇보다 자신의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려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공간부터 시작해 5분 동안 청소를 해보세요. 이를 일상화하면 큰 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분리하여 수거함으로써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작가와 철학자인 소로는 단순한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통해 정신적인 평화와 균형을 찾았다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대통령은 절약과 청결은 미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생활 습관 중 하나는 주변 환경에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결은 미덕에 가까운 것이다. 환경은 당신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환경을 선택하면 당신의 인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방은 어지러운 마음의 반영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의 침대를 정리하라. 우리 주변의 물건은 우리 마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쌓인다. 집은 언제나 그 소유자의 내면을 반영한다. 체계 없는 생활은 실패의 길이다. 하루에 10분만 정리를 하면 1년에 60시간의 청소를 할 수 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청소는 과거의 추억을 청소하는 것이다. 청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물건의 감정을 불어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이다. 세 번째로 명상은 마음을 청소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몇 분 동안만 집중하여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에 적는 것은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자신의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쉽고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청소를 통해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로 인해 정신 건강이 향상됩니다. 마음의 청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형성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작가이자 통계학자인 탈레브는 자신의 책에서 안티프레즐 개념을 소개하면서 마음의 탄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데라이 라마는 명상과 자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5분이나 10분씩 정리와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유용합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재정리하고 그에 따라 마음에 불필요한 물건을 청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정화시키지 않는 한 삶은 절대로 명확해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스스로를 바꾸어야 한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먼저 내면의 전쟁을 멈춰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삶을 만든다. 단순함, 인내, 자비 이 세 가지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은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찾기 위해 잠시 멈추어야만 한다.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는 곳에 두어라. 내면의 평화는 외부 세상을 제어할 수 없을 때 더욱 중요하다. 네 번째로 마음의 청소를 통해 생긴 긍정적인 에너지와 집중력은 집안 청소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집안을 청소하면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공간까지도 정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청소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쓴 후에 집안 청소를 시작하는 것은 두 가지 청소가 서로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유명한 조직 전문가이자 작가인 볼 나르는 자신의 책에서 마음과 환경을 동시에 정리하는 통합 청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심리학자이자 명상 지도자인 타라 브라운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청소하고 이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집안 청소와 마음의 청소를 일과로 명확하게 구분해 일과의 시작과 끝에 각각 시간을 할애할 것을 권장합니다. 큰 범위의 청소를 한 번에 시작하기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을 답답하게 만든다면 내부 세계를 먼저 조정해 보세요.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당신의 외부 세계를 변화시킨다. 내면의 균형이 외부의 질서를 만든다. 정신적 깨끗함 없이 물리적 깨끗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집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집과 자신을 동시에 아름답게 만드세요. 마음이 평온하면 주변 환경도 그렇게 느껴진다. 당신이 자신을 다스리면 당신이 사는 세계도 조화롭게 될 것이다. 생각을 정리하면 생활이 따라서 정리된다. 내면의 평화가 있으면 외부의 혼란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가장 훌륭한 청소는 당신의 마음과 집을 동시에 청소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청소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행위 이상으로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건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안 청소는 건강,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주고 마음의 청소는 정신 건강, 긍정적인 마인드셋, 의사결정, 능력 향상 등을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 청소는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합니다. 청소는 단순한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청소에 임하는 자세도 단순히 일을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개선하고 삶의 품질을 높이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각해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도 외부의 세계를 정리하기 전에 내면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크는 인간은 그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태도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변을 청소하면 세계도 조금 더 밝아진다. 당신이 마음을 청소하면 그 효과는 더욱 크다. 순간의 질서는 영원한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 자신을 알라 그러면 당신의 세계도 정리될 것이다. 내부의 평화는 외부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 너 자신을 정리하라 그러면 세계도 따라서 정리될 것이다. 목적 없이 살지 마라. 목적을 가지면서 청소하라.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청소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투자이다. 당신이 가진 물건을 정리하면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도 더욱 명확해진다. 정신의 청결은 몸의 청결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마법사는 매일 아침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청소했습니다. 그는 청소를 하면서 자주 비염을 일으키는 먼지와 불쾌한 기운을 내뿜는 오래된 물건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작은 오두막은 항상 맑고 상쾌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흑구름이 마을을 뒤덮었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법사가 나타나서 자신의 청소 마법을 사용하니 암흑구름이 걷혔고 모두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까지 퍼져나갑니다. 아무리 작거나 단순해 보이는 행위라도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오죠. 이처럼 청소는 단순한 일상적인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삶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세상까지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청소를 시작해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변화가 당신의 주변에도 더욱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마음의 청소 집안, 청소를 해보자. 먼지의 무게, 마음속과 집안의 데스크 위, 쓰러지는 너의 부담을 물과 함께 씻어내보자. 밀려드는 고민과 걱정, 정리가 필요한 창고와 마음, 박스를 열고 물건을 건져야 할 일과 버릴 것을 골라봐라. 장팔과 반팔, 사랑과 미움 둘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 잡히지 않는 미래의 그림, 그래도 오늘은 청소를 시작해야 한다. 소파 아래 먼지는 작은 불안, 마음속 근심은 무거운 짐. 하나하나 청소를 해나가면 더 나은 나로 걸어갈 길 열린다. 청소 후에 보면 알게 될 거야. 진정한 행복은 깨끗한 곳에 마음도 집도 빛나는 순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좋아진다. 우리가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삶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또한 당신의 삶을 바꾸려는 의지의 표시이자 당신의 삶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한 큰 변화는 사실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들이 지속적으로 쌓여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시작하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남자의 작은 습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옛적한 작은 마을에 올리버라고 불리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언제나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작은 정원은 항상 꽃이 만발해 있었고 작은 상점도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젊은이가 올리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나요? 비법이 뭐예요? 올리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작은 습관의 힘일 뿐이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나는 계획성을 가지고 일해. 나의 작은 노트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어.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고 더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둘째,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해.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좌를 들어. 그럼 너도 알게 될 거야. 지식은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셋째, 나는 건강을 챙겨.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적절한 식사를 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니까. 넷째, 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 모두에게 친절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니 사람들도 나에게 그런 대우를 해주더라고. 올리버는 일이 잘 풀리는 비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리버의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한 젊은이의 일상은 훨씬 더 효율적이 되었고, 새로운 지식과 건강, 그리고 더 나은 인간관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올리버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술술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습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습관은 행동의 자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습관이 형성되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녹아들어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자동으로 가져다 줍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실천해도 1년에 365번, 10년에는 3650번을 실천하는 것이죠.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워렌 버핏은 누구보다도 계획성과 지속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매일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의 일을 읽기 습관은 그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투자와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축하는 기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매일 농구 훈련을 거쳤고, 그로 인해 그는 미배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 경기에서 패배한 후에도 매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끈기 있는 연습 습관은 그를 농구의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성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작은 습관을 통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은 어떤가요? 그것들이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우리는 행동으로 습관을 만들고, 습관으로 성격을 만들고, 성격으로 운명을 만든다. 자세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의 강도로 결정된다. 나쁜 습관은 먼저 우리를 무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성공은 일련의 작은 노력들이 하루에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1%의 개선도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승리는 습관이다. 불행하게도 패배도 그렇다.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당신은 당신의 습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습관은 당신을 선택한다. 두 번째로 한 달, 한 주, 하루에 큰 틀을 먼저 잡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을 언제 해야 하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일정의 유형별로 색상을 지정하면 한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중요한 일정은 알림을 설정해서 미루지 않도록 합니다. 일정을 너무 꽉 채우지 않고 여유 시간을 두어 잠깐의 휴식이나 예기치 못한 일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하루가 시작하기 전이나 전날 저녁에 투두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투두 리스트란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작성한 리스트입니다. 할 일을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분류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큰 일은 작은 단위로 분할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완료한 일은 체크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다음 일로 넘어갑니다. 일론 머스크는 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서 일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 관리로 그는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 J.K. 롤링은 작가가 되기 전에는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과 쓰기를 위한 시간을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루 일과를 철저히 계획하고 이를 따르면서 여러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관리는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나은 삶과 더 큰 성취를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여러분도 효과적인 계획과 일정 관리 습관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절약할 수 없다. 단지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중요한 것을 첫째로 두라.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할 일을 찾는다. 실패하는 사람은 미루고 결국 포기한다. 계획 없는 목표는 단지 꿈에 불과하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마라. 시간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 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나에게 6시간 동안 나무를 베라고 한다면 나는 도끼를 갈기 위해 처음 4시간을 쓸 것이다.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은 시간을 잘 쓰는 것이다.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돈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을 다시 얻을 수는 없다. 계획을 갖는 것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다. 세 번째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지식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직접 지식을 얻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끈기가 필수입니다. 배운 것을 실생활이나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진 그룹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은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와 지식을 탐구합니다. 자기 개발과 지속적인 학습은 삶의 여러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개인적이나 직장에서의 성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다. 성공은 만시간의 연습에서 온다. 빈 주머니를 채우려면 먼저 머리를 채워라. 학습의 뿌리는 미움이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다. 당신이 얻은 것이 아닌 당신이 된 것이 당신을 만든다.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 성장이 멈추면 성공도 멈춘다.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자본은 당신의 신념과 지식이다. 네 번째로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등 균형 잡힌 식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품질 높은 수면은 일상생활에서의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미셸 오바마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를 통해 높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아나 허핑턴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며 충분한 수면이 성공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팀 페리스는 다양한 생활 습관을 실험해보고 그중 최적의 것을 찾습니다. 그는 명상과 요가 올바른 식습관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개념이나 이론을 넘어서 실천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행에 옮겨 더 나은 삶과 더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병에 걸릴 시간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당신의 음식이 약이 되고 당신의 약이 음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건강, 행복, 생산성은 얼마나 잘 잡는가에 달려 있다. 당신의 몸을 잘 돌봐라.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살아가는 유일한 장소다.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건강은 진정한 재산이다. 금은 단지 부의 일부분이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몸을 움직여라. 사이코로지는 영혼의 체육이다. 몸이 느슨하면 마음도 느슨해진다. 몸을 관리하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나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분야에서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며 이러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성공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가치관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네트워킹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거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전문가나 멘토와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와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으며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는 분명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성공을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힘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소리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잊을지 몰라도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네트워킹은 사업의 산소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는 당신의 순자산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성공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를 찾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통신 능력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어할 수 없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어할 수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방울의 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방울의 물은 자기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저 한 방울의 물일 뿐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물을 던져 불을 끄려 했지만 불은 너무 커서 그 노력이 헛되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은 나 혼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저 한 방울일 뿐이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물가로 달려가서 다른 물방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각각은 그저 한 방울일지라도 모여서는 큰 물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이면 그 불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방울들은 한 방울의 물의 말에 흥분했고 모두 모여 큰 물줄기를 만들어 불을 껐습니다. 그 후로 한 방울의 물은 더 이상 그저 한 방울이 아니라 한 방울이 모이면 바다가 되는 그 힘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각자 하나의 한 방울일지라도 그 한 방울들이 모이면 놀라운 변화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습관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작은 습관 묵묵히 쌓아 성공이 기쁨까지 다다르리. 인생이 술술 흐르는 그 길을 발 아래에 놓아보면 어떨까? 계획을 세우며 시작하면
시간의 흐름은 알려주네. 정해진 궤도를 달리면 목적지에 다다르리라. 자기 개발은 나만의 지도이다. 건강은 몸과 마음의 힘이다. 연료 없는 차가 갈 수 있을까? 마지막은 더 중요한 인간관계이다. 작은 습관, 그것이 바로 인생을 술술 잘 풀리게 하는 열쇠이다. 열쇠를 찾았다면 그 키로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자. 다음은 청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청소에 대해 말하나 싶으신가요?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쓸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상적인 활동을 넘어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마음의 청소와 집안 청소라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청소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신체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공간까지 청결하게 관리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마음의 청소와 집안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친구 중에 청소는 내 일상의 에너지 충전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오늘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왜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아침부터 집 전체를 청소했고 그러면서 마음까지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저 웃고 넘겼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 그 친구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는 그 뒤로도 이런 청소의 힘을 믿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집과 마음을 청소하곤 합니다. 첫 번째로, 청소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청결한 환경은 더 나은 집중력과 향상된 기분, 그리고 감소된 스트레스 레벨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일본의 정원사이자 철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정원을 가꾸는 것이 마치 삶을 가꾸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을 꾸미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집중력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청소와 집안 청소는 모두 순수함과 질서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고요한 마음과 조화로운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곤도 마리에라는 일명 정리의 여왕으로 알려진 여성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리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대가는 그의 작업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빈치는 외부 환경의 질서가 창의적인 생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집안 청소와 마음의 청소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청소의 깊은 의미와 실용적인 팁을 모두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서 있는 생활은 질서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외부의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내부 세계가 평온해야 한다.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청소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부의 변화다. 환경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 내부가 정돈되면 외부도 그럴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활 공간을 정리할 때 자신의 인생도 정리한다. 청소와 정리는 신체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과 질서를 추구하라. 청소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인생을 존중하는 행위다.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종종 마음의 공간을 정리하는 첫걸음이다. 두 번째로, 청결한 환경은
먼지와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호흡기 건강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깔끔한 환경은 더 나은 집중력을 촉진합니다. 책상이나 작업 공간이 정돈되어 있을 경우 작업 효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소를 통해 물리적 공간이 개선되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때 무엇보다 자신의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려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공간부터 시작해 5분 동안 청소를 해보세요. 이를 일상화하면 큰 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분리하여 수거함으로써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작가와 철학자인 소로는 단순한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통해 정신적인 평화와 균형을 찾았다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대통령은 절약과 청결은 미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생활 습관 중 하나는 주변 환경에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결은 미덕에 가까운 것이다. 환경은 당신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환경을 선택하면 당신의 인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방은 어지러운 마음의 반영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의 침대를 정리하라. 우리 주변의 물건은 우리 마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쌓인다. 집은 언제나 그 소유자의 내면을 반영한다. 체계 없는 생활은 실패의 길이다. 하루에 10분만 정리를 하면 1년에 60시간의 청소를 할 수 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청소는 과거의 추억을 청소하는 것이다. 청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물건에 감정을 불어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이다. 세 번째로 명상은 마음을 청소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몇 분 동안만 집중하여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에 적는 것은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자신의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쉽고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청소를 통해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이 향상됩니다. 마음의 청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형성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작가이자 통계학자인 탈레브는 자신의 책에서 안티프레즐 개념을 소개하면서 마음의 탄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데라이 라마는 명상과 자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5분이나 10분씩 정리와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유용합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재정리하고 그에 따라 마음에 불필요한 물건을 청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정화시키지 않는 한 삶은 절대로 명확해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스스로를 바꾸어야 한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먼저 내면의 전쟁을 멈춰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삶을 만든다. 단순함, 인내, 자비 이 세 가지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은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찾기 위해 잠시 멈추어야만 한다.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는 곳에 두어라. 내면의 평화는 외부 세상을 제어할 수 없을 때 더욱 중요하다. 네 번째로 마음의 청소를 통해 생긴 긍정적인 에너지와 집중력은 집안 청소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집안을 청소하면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공간까지도 정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청소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쓴 후에 집안 청소를 시작하는 것은 두 가지 청소가 서로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유명한 조직 전문가이자 작가인 볼 나르는 자신의 책에서 마음과 환경을 동시에 정리하는 통합 청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심리학자이자 명상 지도자인 타라 브라운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청소하고 이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집안 청소와 마음의 청소를 일과로 명확하게 구분해 일과의 시작과 끝에 각각 시간을 할애할 것을 권장합니다. 큰 범위의 청소를 한 번에 시작하기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을 답답하게 만든다면 내부 세계를 먼저 조정해 보세요.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당신의 외부 세계를 변화시킨다. 내면의 균형이 외부의 질서를 만든다. 정신적 깨끗함 없이 물리적 깨끗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집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집과 자신을 동시에 아름답게 만드세요. 마음이 평온하면 주변 환경도 그렇게 느껴진다. 당신이 자신을 다스리면 당신이 사는 세계도 조화롭게 될 것이다. 생각을 정리하면 생활이 따라서 정리된다. 내면의 평화가 있으면 외부의 혼란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가장 훌륭한 청소는 당신의 마음과 집을 동시에 청소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청소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행위 이상으로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건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안 청소는 건강,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주고 마음의 청소는 정신 건강, 긍정적인 마인드셋, 의사결정, 능력 향상 등을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 청소는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합니다. 청소는 단순한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청소에 임하는 자세도 단순히 일을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개선하고 삶의 품질을 높이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각해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도 외부의 세계를 정리하기 전에 내면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크는 인간은 그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태도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변을 청소하면 세계도 조금 더 밝아진다. 당신이 마음을 청소하면 그 효과는 더욱 크다. 순간의 질서는 영원한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 자신을 알라 그러면 당신의 세계도 정리될 것이다. 내부의 평화는 외부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 너 자신을 정리하라 그러면 세계도 따라서 정리될 것이다. 목적 없이 살지 마라. 목적을 가지면서 청소하라.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청소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투자이다. 당신이 가진 물건을 정리하면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도 더욱 명확해진다. 정신의 청결은 몸의 청결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마법사는 매일 아침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청소했습니다. 그는 청소를 하면서 자주 비염을 일으키는 먼지와 불쾌한 기운을 내뿜는 오래된 물건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작은 오두막은 항상 맑고 상쾌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흑구름이 마을을 뒤덮었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법사가 나타나서 자신의 청소 마법을 사용하니 암흑구름이 걷혔고 모두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까지 퍼져나갑니다. 아무리 작거나 단순해 보이는 행위라도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오죠. 이처럼 청소는 단순한 일상적인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삶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세상까지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청소를 시작해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변화가 당신의 주변에도 더욱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마음의 청소 집안, 청소를 해보자. 먼지의 무게, 마음속과 집안의 데스크 위, 쓰러지는 너의 부담을 물과 함께 씻어내보자. 밀려드는 고민과 걱정, 정리가 필요한 창고와 마음, 박스를 열고 물건을 건져야 할 일과 버릴 것을 골라봐라. 장팔과 반팔, 사랑과 미움 둘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 잡히지 않는 미래의 그림, 그래도 오늘은 청소를 시작해야 한다. 소파 아래 먼지는 작은 불안, 마음속 근심은 무거운 짐. 하나하나 청소를 해나가면 더 나은 나로 걸어갈 길 열린다. 청소 후에 보면 알게 될 거야. 진정한 행복은 깨끗한 곳에, 마음도 집도 빛나는 순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좋아진다.